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에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썰전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인의 상당수가 이 3년 내 주택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시장과 함께 연관해서 매크로적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업체들이 최근 국제 철강석 가격 상승을 두고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강석 가격이 오르는 것은 호재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간극에 대한 주제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네. 뭐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맞아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과하기는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니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이제 시세 사이클 자체가 크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클 자체의 파동이 굉장히 길고 크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 시장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뒤늦게 침체가 좀 나타나고 그리고 좀 더 타격을 강하게 입히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우리나라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세금 걷어들이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차라리 빠질 거면 빨리 빠져서 좀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가지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아예 지금 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동산 거래도 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증권 시장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느릿느릿 떨어지고 있고 최근 이제 부동산 뭐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최근 이제 기사들을 보면 거래가 멸종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래가 멸종됐다라는 게 뭐죠? 그렇죠. 결국 여기에 따른 뭐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갖가지 세금들을 걷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과거처럼 또 사이클이 돌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뭐 취득세 면제라든지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나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증권 시장 대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늦게 반응한다라는 점이고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쯤이면 경기 침체가 이미 우리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의 정책, 경기를 살린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어쨌든 경기를 살리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될 때쯤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쭉 무너지고 있다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쉬었다 올리든지 올리는 걸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었는데 올 2월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금세 이제 올해 말부터 바로 금리를 인하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멀리 본 것 같고요. 일단 당장의 지금 기조 자체는 기준금리를 이 정도 올렸으면 더 이상은 이제 올리지 말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명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목표치인 CPI 2% 전년 대비 2%대로 올려면 아직 멀었지만 현재 추세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올리거나 그만 올린 상태에서 어디까지 물가가 잡히는지 지켜보자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기준금리를 이제 조금 올리거나 안 올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른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음 주죠. 오는 2월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여부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런 경기를 회복시키는 걸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시가 좀 오르는 양상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움직임은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증시 상승 랠리가 좀 더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좀 원달러 환율을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 지표에 가서 원달러 환율을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떨어졌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원달러 환율이 기존에 뭐 1,44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뭐 1,300원, 1,200원 요 가격대까지도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환율이랑 그리고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역의 관계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증시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반응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저점 대비 원달러 환율이 이제 많이 낮아졌죠. 그럼 이제 증시는 반대로 좀 올라가 줘야 하는데 사실 증시가 지금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안정된 것 치고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소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2,500선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환율이 안정된 게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긴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500선을 돌파하는 증시 상승이 저는 좀 중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에는 만약에 이제 침체 여부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침체가 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은 패닉적인 급락을 중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다가 사람들이 안심할 때쯤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패닉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투자는 시작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 그때 투자할 거리라는 후회를 하시게 될 거고 패닉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고 깊게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후회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한 가격대에서 그 패닉 급락이 나온 이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거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증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부터 해서 증시가 쭉 무너지다가 이때 한 6개월간 증시가 양호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2년 동안 고통받다 올라가다 보니 6개월 동안 올라가니 이젠 정말 살아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불현듯 악재가 급작스럽게 터지면서 발작하는 이제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이후 어땠나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반등을 해주었고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급락을 우려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올라갈 것을 우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되 이런 발작스러운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사는 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면.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투자하시는 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비해 증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부동산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로 부동산 시장 경기를 살리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같은 맥락으로 금리 인상의 명분이 사라지고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 랠리를 이어질 것으로 크게 예상해 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안정세에 비해서 증시의 그런 상승세도 반영이 덜 됐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앞으로 차후가 달라지겠지만 급락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철광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뭐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좀 더 이제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좀 더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철강석뿐만 아니라 건설 쪽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 순환주들이 의뢰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이제 철강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거의 뭐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철광이라든지 구리 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같은 이제 세계화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지구촌 시대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념의 대립이 발생을 할 것이고 과거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1700년대, 800년대, 900년대 지나오면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옮겨가고 패권국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기축통화로 위안화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리 없는 총성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미국도 영국에게 이 지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뺏기는 걸 두려워할 겁니다. 지금 현재 1위 자리를 내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제 사이클 자체가 일반적으로 너무 빚을 많이 지는 구조가 되다 보면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이 패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선 지금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을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눈앞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했고 다시 공장을 돌리고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구리와 철강석 수요가 상당히 많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뭐 중국발 철강 수요 기대감이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철강석이 철강을 만드는 원재료인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뭐 사실 철강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가 진작되면서 밀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어차피 가격에 전가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 올랐기 때문에 철강 가격 오른 거야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떨어질 거를 우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철강사들이. 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은 안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식당 가시면은 뭐 국밥이나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식사하시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거를 뭐 장사 안 될까 봐 안 올린다고 안 올릴 수가 있나요? 나만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간 장사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올립니다. 이게 나만 올리는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결국 이제 개별 철강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모든 철강사가 전 세계가 일제히 올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막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한 번 올린 가격은 웬만해서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올라간 라면 가격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 올라간 과자 가격 떨어집니까? 한 번 올라간 아이스크림 가격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철강석 가격이 다시 조정이 나와도 그 올린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맥락으로 최근 시멘트 가격도 올라갔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시멘트가로 그걸 전가를 시켜버리고 그거를 다시 낮추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건설사들에 대한 이제 우려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국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밀어올리는 이 증시 경기 살리기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여기서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리거든요. 양적 완화 할 수 있습니까? 돈 풀기 될까요? 못 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 돈 풀기 하면 진짜로 중국한테 1등 국가자를 내줘야 될 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건 재정 정책. 예전에 그린 뉴딜 정책 이름을 따와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리 신수도 이전, 그다음에 베트남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도 다시 개발. 미국은 아예 뉴딜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린 뉴딜이라고 했고 중동은 네옴시티. 이름만 다르지 모두 인프라 정책입니다. 네. 인프라라는 게 뭡니까? 철도 깔고 도로 깔고 건물 새로 짓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기 침체, 부동산이 무너지고 이렇게 침체 막바지로 가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많이 생기 아파트 새로 짓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사이클에서도 똑같았고요. 네.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철강 가격은 인상을 하고 있고 인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수요가 진작되면서 밀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철강사들에게는 호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과하게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철강 섹터이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도 철강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지금까지 올 상반기에는 로봇과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네. 지배를 할 것이다. 그 후에 제가 또 섹터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찍자 말씀드렸죠. 제가 로봇과 리오프닝으로 이미 뭐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질 것, 저는 철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더 꼽자면 뭐 시멘트나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구리나. 그래서 뭐 구리 관련주, 철강 관련주, 뭐 시멘트 관련주를 보시는데 네. 오늘은 철강을 준비해 왔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한 내용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 철광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시작으로 이에 대한 수혜로 철광석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고요. 글로벌 철강 수요 역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 이런 철강 관련 종목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투자 고려해보자라고도 추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강의해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등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방송은 네. 제가 좀 향후 이제 청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번 상반기 올 초에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나 로봇 쪽은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선취매하기엔 이제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들어가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선취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기를 원하실 텐데 좀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신다면 로봇과 리오프닝 쪽을 집중을 해보시고요. 네.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먼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신다면 로봇과 리오프닝에서 제가 가는 길목에 잡아들여서 수익을 내드린 것처럼 철강이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시멘트나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오늘은 철강만 제가 알려드리지만 시멘트랑 구리까지 공개 방송에서 다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로봇이랑 리오프닝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정리해드리고 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후까지 국제적인 이 트렌드하고 과연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총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1시간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모두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해 지금 산업 트렌드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종목 총정리한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노란톡 어떻게 입장하는지 또 알려주시면은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자료집 파일까지 여러분들 모두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놨고 그냥 업로드만 띡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목록 파일 꼭 받아가시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앵커님 한 번만 더 알려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작인 전문가님과 이 자료집 파일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작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또 저희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략적 힌트를 들어보시고 힌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5,500원, 비중은 15%입니다. 5,500원 한 작년 5월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뭐 저가항공 쪽으로 많이 얘기할 때 네. 에어항공이란다. 에어부산, 네. 그다음에 뭐 진에어, 맞아요. 그다음에 뭐 제주항공, 뭐 티웨이 쪽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가항공 쪽에서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어디 이용하느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네. 저도 타봤지만 뭐 크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일정에 맞게 일반적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이제 해외에서 이용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리오프닝 쪽으로 봤을 때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상을 계속 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본전 가격대에서 좀 나올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품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제 집단 면역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단 확산이 한번 쭉 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면역이 된 이후에 한번 본격적으로 여행을 올 텐데 그때부터 이제 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진에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특히 이제 진에어하고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티웨이 항공하고도요. 네.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시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에어부산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또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격적으로 또 여행이 쭉 이제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용자들도 많아질 거라서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눌림목을 줬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번 5,500원 매수가까지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할 거였다면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는 추매 없이 가져가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주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에어부산이 다른 저가 항공 관련 종목에 비해서 좀 상승세가 덜했고 또 중국의 코로나 정점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 올 수 있는 만큼 매수하신 가격에서 오시면 그때 매도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S부터 가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했던 아난티입니다. 매수가 6,500원이고요. 수익률 최고가로 1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난티 최근에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천하고 있던데 전문가님께서 정말 일찍이 지난달 시장이 힘들 때 이미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난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뭐 아난티 앳강남도 막 말씀드리고 네. 리조트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이 좀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네.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매도하실 생각 하덜덜덜 마시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반매도도 하시면 안 된다. 쭉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상승 추세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랐다 떨어지지도 않았고 견고하게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떨어뜨리면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건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 급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아난티는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고점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19% 수익 중이라면은 정말 뭐 너무 좋은 자리에 매수하신 거니까 네.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네. 계속 홀딩을 잘 하셔서 제가 한 30% 이상은 수익을 내야 한다 말씀드렸죠. 숫자가 최소한 30 플러스 30이 찍힐 때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난티에 대해서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추세도 견고하고 우상향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거래량 동반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목표 수익률 30%까지 들고 가보자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매수했던 피플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수익률이 45%를 넘겼습니다. 이런 치매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피플바이오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수익률은 높아서 와 이제 막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큰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좀 무섭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소액으로 수익률의 승부를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20% 수익 낼 거면 제약바이오 차라리 애초에 들어가질 않으시는 게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넣고 10%, 20% 내는 건 이미 벌써 전략 자체가 네. 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노리시라 말씀드렸고 뭐 40%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네. 추가 급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랠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지만 한 뭐 30에서 50% 정도 물량은 남겨놓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60선 일봉상 여기 지지 받쳐주고 한번 재반등이 나오면은 계속 홀딩을 하시고 네. 이탈을 하게 되면 뭐 마무리해서 수익 실현을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전략대로 하셔서 좋은 결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제약바이오주는 이런 소액 투자로 큰 수익률을 노려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랠리에서는 좀 매도하면서 절반가량의 물량으로 추후를 보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2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중간에 한번 네. 그 상남자 테스트가 한번 있었죠. 네. 한번 쭉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네. 네, 이제 하남자는 들고 갈 수 없는 네. 그런 위기를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 흐름이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 각광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만큼 이 정도의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감내해서 보시라. 크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여러분들이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27,5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요량이라면 27,500원을 뚫고 가서 27,500원을 받치고 여기를 바닥 라인으로 새롭게 형성하면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걸 노리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도저도 아니죠.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수익률이 1%대, 뭐 지금 약손실 구간이거나 매수가 부근, 약수익 구간 뭐 이 정도니까요. 네. 계속 홀딩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27,500원 혹은 그 위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현재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 매도로 27,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후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27,500원을 지지를 확인한 후에 이후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9일에 매수했던 GKL입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있습니다. GKL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GKL도 한번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추매할 만한 기회가 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때가 공교롭게 이제 방송 출연하는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맞네요, 목요일 날. 이때 목요일 날 지금 이 음봉 캔들이 나온 게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 출연해서 오히려 이럴 때 사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매수하셨으면 수익률 뭐 이때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면은 그대로 뭐 14%막 이렇게도 올라가셨을 텐데 지금 20선 이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중국인들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제 막 놀러 오고 이런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막 풀리면서 돈 쓰러 오기 시작할 때 GKL이 그때 또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지금 수익 어느 정도 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GKL에 대해서 지난주 조정 구간은 매수의 구간이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21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조금 더 빛을 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효성 TNC입니다. 이것도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현재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효성 TNC도 리오프닝 더 활발해지면 역시나 올라갈 종목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 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제 또 두고 보면 알겠죠. 만약 이제 풀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번 놀러 오게 되면 네. 해외에 있는 제품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쵸, 맞아요. 네, 자국에 있는 자국 제품 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유럽 놀러 가가지고 네. 유럽에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 매장 들어가가지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안 가죠. 네, 누가 삽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제품이 경쟁력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한국 제품이 옛날같이 안 팔린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테마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의 이제 판매량은 오지 않았을 때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제가 의류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스판덱스 소재의 점유율 자체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에도 많이 수혜를 보겠지만 전 세계적인 점유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강하게 보여준 만큼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조정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상승해서 뭐 어느 정도 매도하면서 가도 괜찮은데요. 전량 매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잔량으로 추가 급등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전후의 차이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파인덱스 관련 리오프닝 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되 잔량으로 앞으로 더 시장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 주이죠. 2일에 매수했던 청담 글로벌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장중에 14% 정도 급등을 했고요. 수익률도 40% 가까이 났습니다. 청담 글로벌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방금 앞서서 화장품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일단 뭐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좀 운이 좋게도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네. 한 40% 가까이 수익 구간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 제가 드릴 때 네. 했던 말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네. 이름부터 좀 괜찮지 않냐. 아, 네, 청담 네. 글로벌 너무 이제 느낌 그러네요. 좋다. 네. 돈 많이 벌어줄 것 같다 얘기했었죠.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서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는다.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엔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폰 사러 뛰어가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 사러 뛰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한국 화장품에만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뭐 조말론이라 얘기해도 되나? 뭐 하여튼 이런 해외 네. 이런 데도 원료도 제공을 하는 네. 그런 이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말론 같은 거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청담 글로벌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휘나 뭐 이런 쪽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 거 안 사고 조말론 사면 결국은 어쨌든 또 한국 기업에 득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한 40% 수익 구간을 갖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잔량으로 이제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라 조언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한 테마주니까 30-40% 정도 수익이 나면 반매도 정도는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잔량으로는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네, 청담 글로벌 리오프닝 수혜뿐 아니라 국내외 해외 유명 브랜드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고 잔량으로 앞으로 추후에 시장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화장품 관련 주네요. 4일에 매수했던 CNC 인터내셔널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참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을 보면 요즘은 정말 시장 추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흐름이 명확하거든요. 네. 뭐 여기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딱 여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시장이 네, 뭐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장이라 네. 오히려 이럴 때가 난이도는 더 쉽죠. 그래서 지금 CNC 인터내셔널도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했던 것이고 네.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붙기 시작하면 신규 상장주가 비교적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떨어질 때도 더 탄력적으로 떨어지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말 그대로 물살을 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20선 이탈도 나오지 않았고 60선 지지 라인까지는 우리가 좀 봐도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26,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가져가셔서 신고가 갱신을 노려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가 12% 정도 나오는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신규 상장주 CNC 인터내셔널 AS 해봤습니다. 물살을 탔을 때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2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신고가도 노려보자라고 기분 좋게 AS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3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주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이 종목도 수익률 이미 11% 달성을 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또 어떻게 해보실까요? 일단 뭐 여행을 많이 왔기 때문에 아까 종목 상담에서도 네. 얘기했던 에어부산, 진에어 막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네. 결국 이제 여행을 온다라고 해서 항공사가 움직이면 같이 세트로 묶이는 게
여행사죠. 네. 항공이랑 묶이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오프닝도 그렇고 섹터 분류를 할 때도 여행이랑 항공은 일반적으로 같이 묶어요. 호텔이랑 카지노도 같이 묶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행사죠. 모두투어, 하나투어랑 같이. 그래서 아까 항공사가 움직인 것처럼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이렇다 할 만큼 상승이 제대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지켜보셔서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더 욕심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롯데관광개발 여행과 항공 같이 움직이는 리오프닝 종목이죠. 앞으로 좋은 추세 이어갈 것이고 아직 제대로 된 상승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도 홀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20일에 지난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18% 상승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 18%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네.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끝나고 무너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꼭 이제 투자하셔라. 리오프닝 투자 못 하셨던 분들 후속주 드리겠다. 로봇이다 이제는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시게 됐다면은 이제 한 3거래일 동안 네. 여러분들이 한 뭐 18%, 19%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이제 3거래일에 18%, 19% 수익이면 좋겠지만 목표가도 달성을 했죠. 목표가가 3만 원 위로 제시해 드렸었는데 아마 목표가도 돌파를 해서 수익 실현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네. 전문가님, 저는 매도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다시 매수가를 주고 있는 양상이에요. 26,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재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산업은 전기차와 2차 전지 다음으로 제가 각광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산업입니다. 성장주에서 딱 한 가지 산업만 골라라고 한다면 전기차랑 2차 전지급의 파급력을 보여줄 만한 성장 산업은 저는 단언코 로봇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에 오는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로봇 쪽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로봇을 사든지 아니면 로봇을 임대하든지 그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 타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비싸면 그냥 임대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마의자도 임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직원 쓰기가 무섭다고 그러죠. 해결책으로 로봇이 그 부분을 메꿔줄 겁니다. 저 호텔도 어디 가보시면은 호텔이 이제 뭐 룸서비스 가져오고 이래요. 식당 가면은 음식도 로봇들이 날라주고. 그래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확산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나 호텔 가서 발견을 했을 정도면 네. 제가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발견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면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은 땡큐 베리 머치 하시면서 사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3거래 수익을 받기 때문에 목표가도 달성한 종목이었습니다. 재매수도 가능하고요. 혹시 매도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반등 나올 때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앞으로도 임금 고용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자라고 추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곧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힌트를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종목은 네.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철강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이 마지막 키였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리오프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확산이 이제 진행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분위기였는데 중국만 계속해서 이제 봉쇄가 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백지 시위라든지 이제 막 시위가 막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봉쇄를 하고 있었던 중국이 고피가 이제 딱 오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화려하게 시장의 수요를 촉진시킬 만한 촉매제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인구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뭐 그렇죠. 다른 나라 여행하는 인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한 700조 정도 돈 쓰려고 장전하고 있다는데 네. 그냥 이게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700조라니. 지금 돈 쓰려고 쟁여둔 돈이 700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단 면역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중국인들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입국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고 이렇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이제 또 돈 쓰러 밀려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경기 성장이라든지 계속 공장도 다시 돌리고 네. 이럴 거거든요. 집에 가 있었던 노동자들도 다시 불러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철강이나 구리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살아나면 수요가 엄청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탈세계화이기 때문에 구리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베트남 공장으로 지금 중국에서 다 옮기고 있죠. 이런 부분으로 새 판짜기가 들어가게 되면 인프라 수요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인프라 수요로 인해서 철강과 구리 수요, 시멘트 수요를 밀어 올릴 겁니다. 건설 기계는 러우 전쟁 재건 기대감으로 또 수요를 밀어 올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관련주, 그중에서도 철강과 구리가 먼저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와 그다음에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세가 결국 철강 가격까지 밀어올리면서 지금 철강석 가격,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이제 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가 인상을 못 해가지고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이 좀 줄어들어서 네. 좀 어려울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단기예요. 절대 기업은 손해날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농심에서 신라면 여러분들 그 손해 네. 보면서 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이 철강 가격이 결국 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고 시멘트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미 오일가스 시장도 계속 호황입니다. 최대 실적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철강도 아무 철강이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강관 수요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에너지 네. 패권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도 에너지 가지고 막 협박하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안 추워가지고 조금 못 쓰겠는데 최근에 다시 또 추워졌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네.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런 에너지 강관 수요의 핵심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노란톡에서 제가 자료집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꼭 오셔서 자료집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연장선상에 있는 철강 종목이고요. 중국이 마지막이지만 가장 화려한 리오프닝이 기대된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정점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인프라 수요 증가 그리고 이런 재건 관련 기대감 등으로 수혜받을 철강 관련 종목, 에너지 강관이라는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단타장인 전문가는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보다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2023년 유망주 대공개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